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는 억척스럽게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하시던 국밥집이 크게 성공해 중학생 이후로는 별로 고생한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이죠. 큰 형이 서울에 취직했을 때도 막내 여동생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도 어머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좋은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셨습니다. 3남매 모두에게 항상 공평하게 나눠주셨고 사랑도 골고루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독립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딱히 효도를 하려고 함께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우연히 취직이 된 회사가 집 근처였고 연애를 하기엔 게을렀던 탓이죠. 어머니! 아들아슈! 어이구, 니는 연애도 아니여.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오전에 네 형이 돈 달라고 찾아왔더라.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나. 그래요? 민재 너도 집 한 채 해주랴? 왜 아들을 내쫓으려고 그려? 네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6개월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어머니 화장대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동안 받은 것이 없는 저에게 가장 큰 땅을 주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본 형과 동생은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별 말은 안 하더군요. 문제는 어머니께 받은 땅의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발생했습니다. 상속 등기를 위해 형과 동생을 만났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 줄까 했는데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나와서 우시더라. 오빠, 우리가 어머니 글씨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어머니 유언장까지 위조할 만큼 돈이 급했으면 차라리 형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 형과 동생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건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게 되는 날이 오네요. 잘 오셨어요.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의뢰인은 어머니의 유언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마음에 걸려 하셨어요. 형과 동생에겐 집도 사주고 사업하라고 돈도 주셨는데 전 가져간 게 없다고. 그래서 유언장에 그렇게 제목을 크게 남기신 것 같아요. 사실 유언장을 봤을 때 저도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알려줘서 법원에서 유언장을 확인받는 그거요. 유언 검인 절차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거요. 제가 그것도 끝냈거든요. 유언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인데 그걸 해두셨군요. 맞아요. 주변에서 알려줘서 그것도 해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이야기를 잘 잊지 못하던 의뢰인은 조금씩 궁금한 부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유언장을 확인해줬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닌가요? 유언 검인 절차는 유언장을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인 절차를 마쳤어도 효력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여전히 있어요. 사실 형이랑 동생이 벌써 소송을 걸었어요. 유언 무슨 소송이던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군요. 네, 그거요. 자꾸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법률 용어가 원래 좀 복잡하고 어렵죠. 먼저 상대방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유언장이 어머니 자필이 맞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유언장 내용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으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군요.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을 그렇게 끝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쯤 다시 저를 찾아오셨죠.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헬쑥해졌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의뢰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 후 집으로 돌아가 집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필적을 모아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 유언장에 어머니 자필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의뢰인의 형과 동생은 의뢰인이 필적 감정을 위해 확보해서 제출한 자료들도 모조리 가짜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우, 이거 저희 엄마 글씨 아니에요. 그치 오빠? 이거 다 조작이네, 조작.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 형, 이거 기억 안 나? 형 대학 떨어지고 재수할 때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잖아. 어떻게 이것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뭐? 편지? 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쓰냐?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면서 구르던 양반이 무슨 편지를 써? 맞아. 우리 엄마 자기 이름도 겨우 썼잖아. 어머니는 배움은 많지 않으셨어도 평생 더 배우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어요. 뒤늦게 글씨도 배워 자식들 생일이면 종종 생일 카드도 써주곤 하셨죠. 그런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부정하다니. 이야기를 마친 의뢰인은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필적만 확실해지면 된다고 생각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과 동생의 태도를 볼 때 사건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언장이 어머니 자필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했어요. 저희 변호인단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필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 토대로 필적 감정을 한 결과 유언장은 어머니의 자필이 맞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승소했어요. 그렇게 다 잘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과 동생은 의뢰인을 가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유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자 형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변호사님, 형이 이번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이젠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다시 재판이 진행되었고 어쩌면 예고되었었던 일이지만 이미 집과 사업 자금을 증여받은 형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많이 받았다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돈 욕심 부려서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형. 큰오빠, 이제 그만 좀 해. 솔직히 우리도 알잖아. 유언장을 남긴 엄마 마음. 나도 잠깐 돈에 눈이 어두웠지만 이제 좀 그만하자. 어? 이대로는 나 죽어도 엄마 볼 낯이 없을 것 같아. 형과 동생은 재판 후 묵묵히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형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힘든 법정 다툼을 잘 견딘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가 어서 아물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기를 기원해봅니다.